내 이름은 히로시. 조부가 했던 빌딩 매매회사 악마처럼 구는 빌딩을 아부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파는 빌딩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빌 빌딩이라고 요약할게요. 덕분에 연매상은 몇십억엔, 이건 쇼와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무려 500억에 필적합니다. 뷰티풀 로테이션 와이프인 레미도 있으니 공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좋은 오이라 히로시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고난은 드래곤 피시블로 같은 바로 위에서 갑자기 내리꽂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 낸시? 지금 나는 그 집도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인 할인으로 팔게. 진짜로? 최고야, 오이라. 지어진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 한 번은 땅을 뒤집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응, 그렇게 할게. 제노사이드. 그 집 오이라 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그래. 좋은 의미로는 모르는 삐쩍 마른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집에 있을 곳은 없으니 전부 없던 걸로 만들겠어. 뭐가 좋은 의미야. 그거 정말 욕이니까. 뭐라고? 일본어 어려워. 어쨌든 나는 시골에 살아서 맥 라이언 같은 생활을 하고 싶은 거라고. 뭐야 당신들은! 오이라 히로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하겠다. 뭐라고? 뭐야 그 잡스러운 체포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해줘. 자세하게 플리즈. 오후 3시 34분 체포다. 뭐야 한시는 관계가 없잖아. 빨리 경찰서로 함께 가자. 잠깐 기다려. 곧 상담이 3건이나 있는데 억 단위의 돈 얘기로. 그런 건 국가 권력 앞에서는 쓰레기와 같은 거라고. 갑자기 회사에 난입해온 열혈이 넘치는 형사. 의지할 곳 없이 잡혀서 조사실까지 연행된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부터 일본은 불륜을 당하면 죄를 묻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아니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마약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뭐야?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마약?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시치미 뗀다 시치미 뗀다. 범인은 꼭 그렇게 해서 시치미를 뗀단 말이지. 한 적 없는 사실을 했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하죠. 미인 하나 건너서. 미인?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답한 적 있죠? 하나 건너서 미인, 죄를 지었다는 사실 없음. 이런 겁니다. 네가 소유한 주차장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단 말이다. 네가 범인이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요. 그 주차장 어딘데요? 낡은 집 옆에 있는 주차장이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건 형사가 보여준 사진은 나도 잘 알고 있는 주차장. 그렇습니다. 낸시에게 팔기로 한 집의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형사님, 저는 한동안, 아니 몇 년간 이곳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주차장에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니 현장에 있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차장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나쁜 녀석들이 거기 들어가서 마약한 거 아닌가요? 남 탓하지 마. 근처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대 젊은 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그럼 중요 참고인은 그쪽이잖아요. 하지만 너네 주차장에서 나온 이상 네가 범인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부분 이해를 못하겠네. 젠장! 미궁에 빠진 건가? 담당 형사 바꿔주세요. 이 사람의 지혜는 장비 이하라고요. 이 자식? 뭐라고? 하고 멱살이 잡혀서 던져질 뻔할 때 그의 상사격인 후지나미 씨가 구해줬습니다. 나는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던 경찰서를 뒤로하고 서둘러서 현장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키드 ABC! 어? 뭐야 너는? 나는 이 주차장의 소유자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싫은데 바보야? 마약한 것도 너네냐? 어? 뭐가? 너 우리가 팔아줬으면 하는 거냐? 어? 나는 언제라도 내추럴이 높은 인간이다. 너 이 자식 집주인이라서 조금은 상냥하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상냥함은 필요 없어. 너네도 필요 없어. 여기는 사유지야.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더블 라이더 킥! 더블 라이더 킥! 제대로 들어갔네. 폭행죄로 고소해주지.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이 구역의 담당 형사는 쥐리 하야토라는 쓰레기 형사.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거야. 아무래도 나를 오해해서 체포한 7위 형사는 이 근처에서는 유명한 듯 그 몰이 탐정을 넘어서는 인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나는 엉망진창에 지쳐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레미 좀 더 부드럽게. 정말 바보 같아.
젊은 애들이랑 싸우더니 결국에는 져서 돌아오다니. 타이의 대모험에서 초반에 포포보다도 못하네. 겁 많고 약한 평범한 인간이야. 히로시의 경우는 아니잖아. 겁 많고 약한 바람 피우기 딱 좋은 인간이지. 그렇지? 너무해. 손을 더럽히는 일은 경찰에게 맡기면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히로시는 누구보다 높은 세금을 내고 있잖아? 경찰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될 경찰이야. 당신은 안 되는 경찰보다도 안 돼. 나라고 한가한 건 아니니까 피해주지 말아줄래? 레이, 냉정해. 나는 소명보다도 차가운 여자. 찰 냉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레미. 잘 부탁해. 참, 어디가? 친구랑 나이트쇼 보러 가니까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또 그보다 요새 많이 외출하지 않아? 외출이 많은 건 당신이 재미없으니까. 빠이빠이.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삐져서 자고 싶은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 자택과 주차장은 친구인 낸시에게 매각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충이 많으면 살충제를 뿌려서 전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은 시멘트를 넣어둔 칼라콘. 원래라면 칼라콘을 설치하고 그걸로 안 된다면 시멘트를 넣은 걸 준비한다 라는 게 정석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하는 건 나는 별로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그것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걔네들 차는 제법 돈 좀 들인 것 같던데 그게 폐차가 될 거니까 정말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 사랑스러운 에바가. 그 썩을 주인이 한 짓일 거야. 좀 아는데? 그 자식도 여러 차례 시도하는구만.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 웃기고 있네. 망설일 거 없이 신고를. 너는 바보냐?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한 게 전부 들통나버리게 되는 거잖아. 미안. 그러면 어떡해. 이 상태로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잘 봐봐. 네 복수는 내 흑강호로 제대로 갚아줄 테니까. 빅뱅 임팩트!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보통 이런 일이 가능해? 보통은 말이야, 양아치가 시멘트가 들어있는 칼라콘에 차가 부서져서 히로시 변상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업자득이잖아. 그 후 같은 느낌으로 끝나야 맞는 거 아닌가? 거짓말이지. 시멘트 들어있는 칼라콘이 부서지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이번에는 뭐야? 거짓말이지.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네. 무섭네. 양아치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양아치니까 가능한 거라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여기 치안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왜 폴리스를 안 부른 거야? 벽은 높으면 높을수록 다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은 법이지. 거의 미스틸의 노래잖아. 정말로 여기서 나는 맥 라이언이 될 수 있는 걸까? 왠지 나쁜 징조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참상을 경찰에 연락함과 동시에 쓰레기 형사를 담당해서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을 바꾼다고 해도 시골의 경찰이고 사람이 거의 없어서 교대는 못해도 최저 3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늦어. 민주주의 나라는 왜 하는 일마다 처리가 느린 거야? 소리 지를 필요 없어, 오이라.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수단은 오히가라의 영토를 흑발로 침입한 녀석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나는 우선 양아치들이 머무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약점을 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말한 대로 이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을 해서 그 증거를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녹화 영상을 경찰에 넘기면 끝! 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비었어! 진짠가? 그 남자 이전에 사고로 동해에서 집도 안 잠근 채로 돌아갔나 보네. 들어가자. 죽인다.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술도 있어. 그 자식 정말 바보네. 자, 오늘은 여기서 날 띄워보자고. 차는 어떡할래? 집 앞에 세워두면 되겠지? 바보냐? 주차금지 딱지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매번 그랬던 것처럼 주차장에 세우고 집에서 파티하는 거야. 오늘은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 좋았어 하고 양아치들이 날뛰는 장면을 나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마약을 한 양아치들은 우리 집에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술도 배 터지게 마셨기 때문에 작은 걸로 깰 일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폴리스맨,
뭔가 우리 집에 불법 침입한 것들이 있는데 빨리 와줘. 그렇게 내가 전화를 하자마자 시끄러운 형사 지리 하야토가 현장에 급하게 와서 양아치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곳을 준비하고 돌아올 양아치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위험하니까 물러나요, 물러나. 뭐야, 이 엄청난 인파는. 안녕 양아치들, 근무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너는 역시 마약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고 나온 건가? 당연하지. 그런 바보 형사가 그런 기지가 있을 것 같냐? 뭐 괜찮아. 그 부분은 어차피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고 뭐야 이 인파는? 아 이건 지금부터 옛날 오히가라의 집과 주차장이 폭파되는 걸 보러 온 구경꾼들이야. 뭐 폭파? 집도 주차장도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전부 무로 바꾸는 거라고. 뭐? 잠깐! 주차장 안에는 아직 우리들 차가. 자 여러분, 건축물 폭파의 카운트다운이야. 그만둬! 분위기 고조시키지 마! 폭파당하면, 폭파 같은 걸 시키면 우리들의 차 전부 폐차당하고 말 거야. 5, 4, 3, 무시하지 마! 2, 그만둬! 1, 그만두라고! 봐요! 그만! 이 자식, 우리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뭐가? 나는 그저 내 집이랑 주차장을 폭파해서 철거한 것뿐인데? 저런 철거는 위법이잖아. 제대로 시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합법입니다. 법은 빠져나간다고 해도 우리들의 폭력에는 어쩔 거냐 이 자식아. 뭐야 이 남자, 괴물처럼 강하잖아. 네 녀석들의 야만적인 힘은 이미 경험했으니까 말이야. 아무 대책 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야. 더러운 수를 쓰다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킹덤에서 말하자면 인상요군이 요원을 데리고 있는 거와 같은 거지. 그 주차장에는 우리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네가 부셨어. 그러니까 변상해. 뭐? 나는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구를 적어놓았을 텐데? 분명히 그렇기는 했지만 일부러 그런 거라면 그걸 안 되지. 우리들 차는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는 들었단 말이야. 그런 소중한 차를 위법 주차하면 안 되지 않아? 시끄러워. 아주 귀여운 어휘력이네. 고소를 하던 재판을 열던 상관은 없는데 그때는 이쪽도 주차장에서 너희들이 마약한 거 사진으로 제출할 테니까 말이야. 이 하나하나 성질 건드는 새끼네. 음주운전에 마약한 증거 영상 제출하면 아무리 바보 형사라고 해도 니네들을 잡을 거고 실형도 줄걸? 폭력도 말빨도 모두 물리쳐버린 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어쨌거나 집도 주차장도 완전히 폭파하기 위해서 폭파시킬 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양아치 군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엔 마약을 하는 영상을 경찰에게 제출하니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 다 절대로 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니까 말이에요. 이걸로 한 건 해결이라고 생각했더니 아쉽게도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뭐? 구입을 안 한다고? 당연하지. 그런 위험한 곳, 지력이 3개월 장난꾸러기 있는 곳은 못 살아. 맥 라이언은 꿈속의 꿈이라고. 너무해. 힘들어서 폭파시킨 건데. 위약금 낼 테니까 힘내 히로시. 그리고 내 맥 라이언 포인트가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소식. 내가 돌아온 타이밍에 도착한 한 통의 라인. 보는 사람은 램이었고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복이 어린애 같아서 악마처럼 느껴져. 한마디로 당신이 무서워. 만약 내가 바람이 나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아니야, 죽이지 않아. 만약 바람 피운 사람을 말살한다면 나는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살인귀가 될 거야. 80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울고 있었지만 내 눈물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는 붕붕, 잠깐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뭐야 붕붕이라니. 버리냐 내가? 무슨 일인데? 바람 피우는 거 조사 한 건만 부탁해. 무슨 배달 주문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너 또 상대가 바람 피우는 거야?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안 해도 하는 것 같아. 내가 분타에게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레미가 쓴 편지의 마지막 한 줄을 눈여겨봤습니다. 바람에 만일이라는 건 없지. 일은 일이지. 슬프기는 한데 너의 경우는 그렇지.
그건 A컵밖에 안 되는 애가 B컵이 될 듯 말 듯해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렇지. 그렇구나. 그럴 때는 A컵이지? 159cm 남자가 160cm 될까 말까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 경우에는 159cm잖아. 그러니까 조사 부탁해. 그 후 분타의 우수한 조사로 레미의 바람도 발각되었습니다.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는 평소와 같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기쁜 소식. 그 자주 잘못 짚는 형사 치리 하야토는 평화로운 마을에 파출소 근무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여기. 너 이름은? 차카이 마차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라니? 숨은 장기?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하며 위협하고 생트집을 잡은 끝에 은퇴한 탤런트 차카이 씨를 연행할 뻔해서 엄청난 사건이 되어 자천당했다고 합니다. 취리 형사는 어떻게 보면 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보 형사에게 오해받아 체포당하고 그 때문에 상담 3건이 없던 일로 되어서 벌이는 망했고 양아치한테 얻어맞고 집 구입을 캔슬당하고 아내가 바람 피우고 이번에 나는 무려 오중고 귀멸의 칼날의 세계였다면 절망해서 도깨비가 되었을 레벨이라고요. 젠장. 내 이름은 히로시, 금속공장의 현장 주임입니다. 지금 약혼자인 카즈미와 같이 신축 타워 아파트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타워 아파트야, 타워 아파트. 안에는 라운지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치과도 있다고 해. 게다가 룸서비스 같은 것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는데 이건 뭐 호텔이나 다름없네. 카즈미 왜 그래? 뭔가 힘이 없네. 아니야, 괜찮아. 뭘까? 긴장돼서 그런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가? 보면 분명히 카즈미도 마음에 들어할 거야. 그렇겠네. 뭐야? 설마 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아무래도 억단이잖아. 사실 회사 주식을 매각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이걸로 계약금 내면 대출은 문제 없어. 히로시 주식 같은 걸 들고 있었어? 입사할 때 억지로 사게 하더라고. 그 후로 운 좋게도 상승세여서 지금 계시는 회장님한테는 감사하고 있어. 그래, 히로시가 그걸로 됐다면 다행이지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직 산다고 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그렇네. 오늘은 우선 보기만 하는 걸로. 사장님, 이렇게 모쪼록 부탁드립니다. 안 돼.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건가? 훨씬 전부터 자네는 해고였을 거라고. 이분들은 내가 가고 있는 아파트의 영업맨 토리 히카루와 사장님입니다. 아이쿠, 이런, 뭔가 다투고 있는 모양이네요. 부탁드립니다. 부유층을 노린 신축 아파트 그랜드 힐즈 맞습니까? 알아. 저를 부디 그곳의 담당자로 해주세요.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래. 자네는 지금 자신의 입장을 알고 있는 건가? 6개월 연속으로 한 건도 계약을 따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를 중개인으로 세우면 그랜드 힐즈의 품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건이라도 따낸다면 지금까지 내지 못한 성과를 모두 달성하는 거나 다름은 없잖아요. 잠꼬대는 잘 때나 해. 바보 같은 놈. 자네 같은 사람이 주선하는 일반 서민한테는 도저히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이란 말일세.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알았나? 잘 들어. 가끔 연봉을 높게 말하는 고객이 있는데 돈과 연이 없는 하층 노동자에게는 그랜드 힐즈를 팔 생각이 아예 없네. 예를 들면 이 사장 의자가 달까지 날아가지 않는 이상 말이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유튜버인 사람한테 영업할 테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일반적인 경영자나 엘리트를 노리라고. 그럼 저를 담당자로 해주시는 거네요? 자네가 하려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괴롭히는 거라고. 정말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기회니까 말이야. 이번에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네를 쫓아내서 이제 2번 다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건 올리고 당분간 적당히 일하다가 좀 더 편한 일로 옮겨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와, 멋지다. 역시 사진보다 예쁘네. 안에는 어린이집도 있는 모양이야. 입주민 전용으로 말이지. 이건 상상 이상인데? 이런 멋진 곳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니 꿈만 같아. 히로시, 나 여기가 좋겠어. 그렇지,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 마침 역까지 셔틀버스도 있고 아니면 나도 풀타임으로 일하면 돼. 고마워, 카즈미. 여기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네? 놀리는 거 아닌가요? 네? 뭡니까 갑자기? 고객님, 곤란합니다. 이곳에 1억엔 이하의 집은 없습니다.
고객님 재력으로 정말 지불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되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자주 있거든요. 기세만 좋아서. 마지막에는 대출금을 내지 못해서 사라지는 사람. 그렇지만 부자면 그런 지저분한 신발을 신지 않거든요. 신경 쓰지 못했네. 그래서 말했는데. 실례지만 고객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금속 공장입니다. 금속 공장! 죄송하지만 이곳은 진짜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입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시나요? 800만 조금 넘는데요. 나보다 높잖아! 아, 여기는 제일 저렴한 집이라도 절대로 연봉 1200만 원 벌지 않으면 무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저금한 것도 자산도 있습니다. 월급은 점점 오를 예정이고요. 적당히 말씀하시지 마시죠. 그럼 당신은 경영자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의사 면허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 역시나 무리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당신 같은 하층 노동자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깝다고요. 실례잖아. 내가 뭘 했다는 거지? 공짜로 방을 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겼으면 하네요. 그렇지.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사장 의자가 달까지 날아가지 않는 한은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요. 뭐라고? 그럼 사장을 불러. 내가 달까지 날려버릴 테니까. 싫네요. 민폐를 끼치는 고객이 왔다는 걸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테니까요. 다음 일정이 있으니 빨리 돌아가 주세요. 제기랄. 머리끝까지 열이 받네. 히로시, 그만 가자. 이 사람 새된 목소리여서 머리가 울려. 그것만큼은 아버지한테도 들은 적 없는데. 메롱이다. 뭐야 저 자식? 영업이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기분 나빠지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젠장, 배알이 뒤틀린 게 진정이 되질 않네. 안 되겠어. 회사에 불만을 말해야겠어. 하지마. 두 번 다시 얽히기 싫어. 있잖아. 역시 좀 더 일반적인 집으로 하자. 그래도 좋은 곳인데. 이제 됐어.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들은 우리들 모습 그대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렇네. 돌아가는 길에 맥도날드라도 갈까? 좋네. 그렇게 우리들은 양아치 같은 영업만에게 쫓겨나서 고급 아파트를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새된 목소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도리입니다. 새된 목소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카즈미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드디어 해냈습니다. 부자와 계약을 따냈습니다. 아니, 끈질기게 영업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네요. 역시 전에 왔던 공장의 하층 자식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 자식 바보였지? 연봉이 적은 걸 인정하지 않고는 마지막에는 사장님을 달까지 날려버린다고까지 말했다니까요. 이상하죠? 도리, 나는 달보다도 더 멀리 날아갈 거네. 네네. 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어릴 적 꿈이었네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니 마치 꿈만 같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랜드 힐즈의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입니다만. 말 안 했었나? 그곳은 전부 팔렸네. 따따따라따라따라. 안녕하세요. 스미다 금공의 히로시입니다. 어서 오게나. 자네가 주선해준 덕분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고. 사장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아득히 낮은 곳입니다. 그것도 그렇네. 우와, 기대되는구먼.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는 사이? 사실 너에 대해서 사장님께 클레임을 걸었는데 말이지.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스미다 금공은 우주선의 중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우주 개발 기업이 한 곳에 집결해서 우주 비행을 민간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장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장님, 우주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우주는 로망의 집합체니까. 잠깐 다시 걸게요. 마침 그때 이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기업은 투자자와 테스트 비행의 모니터가 예상만큼 차지 않아서 곤란해하던 참이었습니다. 평범한 건강체인 50살에서 65살, 훈련과 비행 기간을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저 85억엔 정도 투자해줄 남자. 결혼할 이상형을 찾는 것보다 기준치가 높지 않아?
그렇다고 정말 이 계획이 잘 되려나? 개발 예산도 거의 다 써가고 말이야. 스미다 회장님, 분명히 자회사 중에 부동산 회사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뭐야, 신혼집이라도 찾고 있는 건가?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회사의 회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3명을 같은 장소에서 만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나는 우주에 갈 수 있는 건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딱 맞는 적성입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하고 연을 맺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만, 그쪽이 소유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그랜드 힐즈 마스미가를 반에게 팔아주셨으면 합니다. 반액이라고요? 달침면 여행은 너무나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는 해도 20% 할인이라면 생각해 볼지도요. 조금 더 해서 40% 할인입니다. 대신 우주 여행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오지 않는 기회랍니다. 가고 싶어. 우주에 가고 싶다고. 그래, 좋습니다. 30% 할인, 그 이상은 물러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계약 체결입니다. 성공이다. 인생은 길게 살고 볼 일이지. 뛰어난 투자는 산 시점에서 이익을 내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주를 여행한 경험은 분명히 내 마음에서 행복이란 느낌을 가져다 주겠지? 역시 부자. 그렇게 해서 자네는 필요 없네. 수고했나, 토리. 기다려주세요. 객실 1개 정도는 남아있지 않나요? 제가 팔게 해주세요. 새된 목소리, 이야기를 안 들은 거야? 토리입니다. 그랜드 힐즈는 이제 우리 거야. 그럼 오늘부터라도 중개를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담당으로. 너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같은 게 있으면 팔 수 있는 것도 못 팔겠다. 사장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앞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모집하고 있더라. 아르바이트? 당신은 우선 사회 상식부터 깨우치고 오도록 해. 그럼 말도 안 돼. 스미다 회장님, 소문은 진작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꺼져라. 이렇게 양아치 영업맨은 퇴직을 부득이하게 당한 데다가 문제적인 행동이 소문이 나서 업계에서도 제대로 말려버렸다고 합니다. 아, 배고프다. 이제 사채로 돈이라도 빌릴까? 아르바이트를 찾으라고 바보 같은 놈아. 한편 우리들이 만든 우주선은 무사히 사장님을 태우고 달의 상공을 한 바퀴 돌아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로시, 오랜만이군. 사택에서 지내는 건 어때? 호텔보다도 쾌적합니다. 덕분에 대출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행이군. 이제부터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게라. 설마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 회장님 덕분에 저금을 깨지 않고 끝나기도 했고 말이야. 지금은 가족 3명이서 타워맨 살기를 즐기고 내 이름은 히로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보세요? 네? 부모님이 사고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아직 많이 못 해드렸는데 왜 2분 다 가버리신 거예요? 왜 꽥꽥 울어대는 거야, 시끄럽게. 뒤져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다니, 그 말투는. 누구라도 언젠가는 죽어. 그게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지. 그럼 볼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갈게. 이 상황에서 간다고? 배고프니까 라면이라도 먹으러 가려고. 아, 장례식은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해. 설마 장례식을 오지 않을 셈이야? 나는 장례식이라든지 딱딱한 건 싫거든. 그 무거운 공기도 스님이 하는 경도 너무 지루하고 정자도 못하겠고. 그런 건 참으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의 장례식이잖아. 우리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는 해도 설마 진짜로 안 올 줄은. 썩을 년 같으니. 그러고 나서 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히로시, 기다려. 일 그만두고 가업을 잇는다니 진짜야? 고민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 부모님은 포목점 551화 가게를 긴자의 명당에서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주가 부재여서 임시 휴업을 하고 있어서 종업원들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너 말이야, 있는다고 해도 가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힘들지 않겠어? 그렇지만 551화 가게는 에도 시대 때부터 이어내려온 전통이 있는 가게야. 부술 수는 없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갑자기 있는다고 해서 바로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일을 하면서 차분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조금 냉정해져서 말이야.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는 거야? 상관하지 마. 이제 상관없잖아. 나를 걱정해주는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헬로 히로시, 뭐하러 온 거야 이 매정한 녀석아. 상주짜리도 내던져버리고. 너한테 맡겨둔다고 했잖아.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 이제 슬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슬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그걸 받으러 왔어. 예전에 아버지가 말했었어. 우리 재산 총액이 50억이라고 말이야. 50억? 긴자의 명당이잖아.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유산은 전부 나한테 줘. 전부는 이상하잖아. 형제끼리 균등하게 나누는 게 보통이지.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하지. 웃기지 마. 형한테 가게를 넘기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가게는 넘기지 않을 거야. 내가 이을 거라고. 뭐? 너 이 무너져가는 가게를 이을 셈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포목장 같은 건 벌이가 될 리가 없잖아. 바보냐? 이득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남긴 가게를 지키는 거라고. 유별난 걸 좋아하는 녀석일세. 너한테 줄 리가 없잖아. 아니 가게는 너한테 줄게. 괜찮은 거야? 응, 나는 상냥하니까. 그 대신 땅은 나한테 줘. 그걸로 반반이니까 불만 없지? 확실히 반반인가? 그거라면 가게도 지킬 수 있으니. 알았어. 히로시 녀석 바보네. 반반이라고 말은 했지만 무너져가는 건물이랑 긴자의 명당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가치가 다르잖아. 초롱 건물 어떻게 봐도 쓰레기잖아. 우선 히로시한테 넘기고 나중에 부숴버리면 되지 뭐. 그러면 우선 업자한테 의뢰를 넣어볼까? 이 남자 마음대로 오이라 가게를 해체할 생각이네요. 그 말인즉 처음부터 부술 전제로 나한테 넘겼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나는 차근차근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후. 거의 가게에 관한 건 파악했네. 어이 히로시. 뭐야 그 차? 어떻게 된 거야? 멋있지? 사버렸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유산에서 나온 게 당연하잖아. 어차피 들어올 거니까 화끈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어차피 들어올 거라니 뭐라는 거야. 형이 들고 있는 건 땅이잖아. 돈 같은 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제부터 들어올 거야. 이 오이라 가게를 없애고 이곳에 엄청 큰 임대 빌딩을 짓고 말이지. 계약료도 듬뿍듬뿍 말이지. 뭐? 거짓말이지?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 벌써 해체업자도 불러놨다고. 같이 부숴주고 싶지 않으면 빨리 비켜. 무슨 소리라는 거야? 해체? 이곳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야.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네가 승낙한 걸로 해줬으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 승낙한 적 없다고. 건물은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약속을 깨는 거야? 깰 생각은 없는데? 하지만 이 땅은 내 거잖아. 잘 생각해봐. 만약 자신의 땅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래? 그렇지, 정리를 하겠지? 지금부터 하는 건 그거랑 같은 거야. 그렇구나.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같을 리가 없잖아. 유서 깊은 오이라 가게를 쓰레기 취급하지 마. 쓰레기잖아. 이런 무너져가는 건물. 알겠냐? 무너져가는 가게보다 빌딩이 훨씬 낫지. 시대에 맞고 무엇보다도 돈이 들어오고. 또 돈이냐? 이 욕심쟁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건 그렇고 긴자의 명당은 좋네. 높은 계약금이어도 모두 엄청나게 달려들잖아. 정말 쓰레기잖아. 동생으로서 부끄럽다고. 정로는 듣고 싶지 않아. 자, 얌전히 관리소를 넘겨. 그렇게 하면 봐줄게. 강도처럼 말하네. 절대로 싫어. 넘기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찾으면 되지. 형,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 이거 아니야? 상자가 수상한걸. 보물의 냄새가 나.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있을 거야. 어디 보자. 뭐야 이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오래됐네. 엄청 옛날 거야. 대체 뭐가 쓰여 있을까? 우리들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오이라 가게의 초대 오이라 히로자에몬의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전쟁도 잦아들고 무사의 시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사를 이어가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검인 걸까요? 나는 이 생각을 친구인 분분타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분분타? 분명히 분타의 손주일 텐데. 그보다 이름이 너무 조잡하잖아. 뭐라고? 무사를 관두고 상인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검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 그건 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기모노 알고 있어? 최근에 갑자기 유통이 늘고 있다고 해.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는 시대가 올 거야. 포목점을 하겠다는 거지? 괜찮을까?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인의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게다가 땅이랑 건물도 없어. 완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말이야. 큰 마음 먹고 시작하려는 거구나. 어차피 너는 관두라고 해도 관두지 않을 거잖아. 뭐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럼 도와줄게. 땅은 구할 곳이 있어. 어? 나 사실은 땅 주인이거든. 친구 좋을 게 뭐냐? 양보해 줄게. 정말이야? 분분타 덕에 땅을 확보한 나는 무사히 오이라야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술에 취한 우리들은 바보 같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여자만은 바로 시바키 가게 어른이잖아. 아니야. 그럼 거친 여자가 뭐가 좋다는 거야? 예쁜 여자먼이라고 하면 맘에 가게 오카메 씨라고. 뭐? 그럼 밋밋한 얼굴이 어디가 좋은 거야? 취향 이상하네. 뭐라고? 가벼운 싸움에서 주먹질까지 하는 싸움으로 번졌고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너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절구야. 땅도 돌려줄게. 너한테 빚 같은 건 지고 싶지 않아. 뭐라고? 그딴 땅은 이제 필요 없어. 너한테 돌려받는 건 사양할게. 뭐? 돌려준다고 하잖아. 필요 없다고 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우리들은 이걸 계기로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과하지도 땅을 돌려주지도 못한 채 늙어버렸습니다. 그때 솔직했었다면 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후회하기만 했습니다. 적어도 그 녀석의 땅만큼은 지켜가고 싶습니다. 뭐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시바키 가게 어린이잖아. 선조님은 뭐라는 거야? 아니 너야말로 뭐라는 거야?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 설마 했어. 그런데 이 땅은 그 분분타의 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그러고 보니 뭔가 흐지부지해서 모르겠네. 아 걸레서가 있네. 한번 봐봐. 이거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 뭐? 거짓말이지? 보여줘봐. 오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없어. 그렇지. 우와 몰랐네. 긴자의 명당이 우리 땅이 아니었다니. 그럼 그 50억은? 없겠지. 아버지도 착각한 게 아닐까? 긴자의 명당에 빌딩을 세우는 계획은? 무리지. 다른 사람의 땅이니까. 내 슈퍼카는? 형은 지불하지 못할 테니까 돌려주고 오는 게 어때? 말도 안 돼. 내 계획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잖아. 욕심만 채우려는 행동만 하니까 그런 거잖아. 땅도 돈도 얻는 장밋빛 인생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잠깐 어떡하지? 슈퍼카도 큰일인데 임대빌딩 계약도 해체 계약도 했는데 이거 큰일이지?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당연히 큰일이지. 유산도 없이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마음대로 오이라 가게를 해체해서 땅을 팔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 천벌 받아라. 어떡하지? 해체업자도 되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뒤에 있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해체하러 왔습니다. 해체업자분? 얼굴이 무서워. 정말 건물을 해체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없는데 해체를 시작해도 될까요? 저기 그게... 설마 취소하시겠단 말은 아니죠? 우리들은 준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게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건 어떨까 하고. 이 자식 얕보는거냐? 해체해버린다.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장난치는 거냐? 이쪽으로 와. 좀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후 형은 해체업자에게 연행당해서 엉망진창으로 당하고는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위험한 업자일 겁니다. 게다가 임대빌딩의 위약금이나 슈퍼카의 대출 등 더욱더 부채가 늘어났고 지금은 잠잘 시간도 줄여가며 매일같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분타에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부 말하고 정말 미안. 괜찮아. 나도 미안. 너랑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나도 모르게 쓸쓸해져서 쓸데없는 말까지 해버린 것 같아. 그건 그렇다 치고 선조들까지 친구였다니 웃음이 나네. 분타 영원한 친구야. 에이 기분 나빠. 그땅 말인데 내가 주는 새 출발 선물이니까 이번에야말로 줄게. 준다니 긴자의 명당이라고. 괜찮아. 분명히 선조님들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고마워 분타.
그렇게 해서 나는 분타와 화해를 했고 땅도 정식으로 받아서 오이라 가게의 경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오이라 가게의 건물이 총액 50억이라고 알게 된 것은 조금 더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린. 동거하던 남자친구 마코토와 혼인신고를 한 새 신부입니다. 결혼식장이 정해지고 첫 상담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겨우 끝났다. 결혼식은 준비할 게 많네. 그렇네. 결혼식 준비는 끈기라고 플래너분도 말했고 말이야. 힘내야지. 그래도 이번에 드레스 보는 거 기대돼. 응? 전화 왔네? 어머님이다. 어머니가? 우선 받을게. 네, 여보세요? 린입니다. 자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한 줄 아니? 100번이야, 100번. 핸드폰 꺼질 뻔했잖아. 아니, 전화를 너무 많이 하잖아. 무섭다고. 죄송합니다. 결혼식장 상담을 받느라고요. 알겠으니까 빨리 문 좀 열어주겠니? 우리들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니? 네? 지금 저희 집 앞에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런데 집에는 없지. 전화는 안 받지.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대체 어떻게 된 거고 자시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어머니, 갑자기 오면 곤란하다고. 괜찮잖아, 가족이니까. 그것보다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춰주렴. 센스가 없는 며느리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조정할게요. 그리고 과자는 설마 차밖에 안 내오는 거니? 갑작스러워서 과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들을 위한 과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란다. 센스가 없구나. 그런 것도 모르는 거니? 대접을 한다는 정신 자체가 박혀있질 않구나. 한부모 가정의 충졸이라니 정말 교양이 없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있고 명문대학을 나온 마코토와는 정말 다르구나. 어머니, 갑자기 와서는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한부모 가정의 중졸이잖니? 그러고 보니 중졸은 덧셈은 할 줄 아는 거니? 1 더하기 1은 2란다. 알겠니? 어려우려나? 실례잖아. 그만해. 화내지 마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교양을 확인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한부모 가정의 중졸인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공격적입니다. 게다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어서 마코토도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깨끗하게 하자. 청소하면 기분이 좋다니까. 배달인가? 아니, 어머님? 또? 뭐야, 이 더러운 집은? 청소기도 꺼내놓은 채잖아.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는 거니? 지금 청소를 하는 중이어서. 이게 정말로 하는 중이니? 어제보다 더럽잖니. 청소도 하나 못하다니 정말 도움이 되질 않는 며느리네. 죄송합니다. 이틀 연속으로 오실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 오늘은 마코토가 없는 거지? 딱 좋네. 말하고 싶은 게 있단다. 너와 마코토는 어울리질 않으니까 결혼식은 중지하도록 하렴. 그리고 이혼하려무나. 자네가 말이지. 네? 뭘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허락하신 거였잖아요. 마코토한테 설득당해서 허락하긴 했지만 역시나 너 같은 멍청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싫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한 거지? 그러니까 마코토의 경력에 안 좋은 부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이혼을 요청하면 된단다. 알겠지? 이혼할 수 없어요. 저는 마코토 씨를 사랑하고 있고 마코토 씨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사랑 같은 건 상관없어. 나는 좀 더 센스가 있고 머리가 좋은 우수한 며느리를 원한다고. 우수한 며느리라니 결국 어머님을 위한 거잖아요. 뭐라고? 며느리 주제에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니?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님 화내시면서 돌아가셨어. 미안해. 뭐야 그건? 그런 말까지 들은 거야? 잠깐 기다려봐. 여보세요? 어머니, 제발 적당히 해. 사정을 이야기하니 마코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코토가 말한 결과 시어머니는 반성했다고 합니다만 왜 내가 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바보 여자랑 결혼해도 마코토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억지로라도 결혼식을 중지시키겠어. 기억해 두라고. 반성 같은 건 한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찾아오시지 않게 되었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대했던 드레스 시착을 하는 날입니다. 잘 어울린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스타일이 좋으시니 머리보도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다 예쁘다. 저기도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너무 예쁜 드레스다.
역시 눈이 높으시네요. 하지만 이건 특별하게 전시해둔 거라서 대여용이 아니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모처럼이니까 조금 더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쇼케이스에 있는 드레스에 무심코 반해버린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튤 소매가 괜찮죠? 맞아요. 튤의 소매로 높은 가치와 귀여움을 겸비한 것 같지 않아요? 게다가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한데 레이스를 사용한 것도 자수도 섬세하고 신경 써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잘 봐주셨네요. 그래도 기뻐요. 저도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예쁜 드레스는 입어보고 싶어지죠. 결혼하기 전에 천국에 불려갈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나요? 그럼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저 여기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여서요. 네? 그러고 나서 결혼식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서 결혼식 당일 드디어 이날이 왔어. 아니, 오고야 말았어. 그 바보 같은 여자. 결혼식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좋아, 침입. 어머, 앞을 좀 보고 다니세요. 이 바보 같은 여자가. 뭐야, 저 사람. 아무도 없지? 이게 바로 그 여자의 드레스구먼. 아유, 경박해. 중졸이면 센스도 없구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마. 뭐야 이거? 드레스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아. 누가 이런 짓을. 준비는 다 됐니? 어머니. 어머머머, 뭐야 이 드레스는? 엄청 특이한 디자인이네. 이걸 입는 거니? 유령 신부? 잠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식전에 드레스가 엉망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설마 시어머니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니? 아니란다. 아무리 나라고 해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단다. 뭐 어떻니? 이런 싸 보이는 드레스 어떻게 되는 상관없지 않니? 싸 보인다고요? 잘 보신 거 맞나요? 이 드레스 1000만 원은 한다고요. 게다가 제 것도 아니라고요. 1000만 원? 아니, 네 거가 아니라고?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제 거가 아니라고요. 빌린 것 뿐이에요. 그냥 빌린 거란 거잖아. 헷갈리게 하지 말아줄래?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잖니? 알겠니? 중졸인 바보 같은 너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마. 웨딩드레스를 빌릴 때는 보증이나 신부 보험이 들어있거나 한단다. 그러니까 더럽히기나 할 경우 조금 부담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1000만 원이나 하지는 않는단다. 보증도 보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여배우님한테 빌린 거거든요. 뭐? 여배우라고? 네, 태즈미 레몬 씨예요. 그 시원상쾌 레몬의 CF에 나오는 사람이요. 그 태여배우? 라니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그 태즈미 레몬이 너한테 드레스를 빌려줄 리가 없지 않니? 네? 정말인데요? 린씨, 드레스는 어때요? 태즈미 씨, 레몬?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반말을 한다고? 아니 그보다 왜 린씨는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시기 시작될 텐데. 그게 드레스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뭐야 이거? 내 드레스가. 저 아우성은 정말로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태즈미 레몬 씨의 1000만 원짜리 드레스입니다. 영화 때문에 특별 주문했는데 레몬 씨가 마음에 들어해서 그대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나는 호의를 받아서 빌린 것뿐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린 씨 결혼식도 이제 곧 시작하는데. 큰일이다. 어떡하지? 부탁해. 나를 의심하지 말아줘. 소중한 드레스인데 절대 용서 못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이 사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부딪혔던 여자구나. 에? 설마 그때 부딪혔던 게 레몬이야? 어머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응, 이 방 앞에서. 응? 이 방 앞에서? 아침? 설마 당신이 범인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는 이 여자의 시어머니예요. 그럼 왜 아침에 있었던 거예요? 뭐? 그건 수상해. 무죄라면 소지품을 검사해도 상관없죠? 잠깐! 하지마! 이게 범행에 쓴 증거품입니다. 결혼식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자백해. 증거가 있잖아. 정말이야. 하지 않았어. 그럼 CCTV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그거라면 뚜렷한 증거니까
확인해서 범인인 게 확인되면 감옥에 가둬둘까요? 그럼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잠깐만! 감옥 같은 거 싫어! 저기, 내가 했어요. 범인은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됐죠? 역시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결혼식 전에 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놓다니.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아이의 화려한 무대에 너무 심한 처사네요. 게다가 드레스 비용이 얼만지는 아세요? 10,0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한부모 가정에다가 중졸인 파부 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는 건 싫다고요. 아니, 사회에서 최악의 인간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최악인 사람 아닌가요? 마코토 씨도 오늘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레몬 씨도 이날을 위해서 소중한 드레스를 빌려주신 거라고요. 시모한테 그게 무슨 말대답이니? 시끄러워! 부모라고 잘도 말씀하시는군요. 가정 환경이나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린 씨의 내면을 전혀 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드레스를 빌려준 건 린 씨의 마음이 아름답고 순수한 여자분이어서 그랬다고요. 당신하고는 다르게 말이죠. 조용히 하세요. 이건 가족끼리의 문제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부모 가정의 중졸이니까요. 당신의 정의로 말하자면 최악의 인간이 뭐 할 말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들과는 달리 엄청나게 훌륭한 가정에 훌륭한 학력을 가진 당신은 드레스 비용은 여유롭게 변상할 수 있겠죠? 10,000,000원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리예요, 무리. 변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건 중졸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0,000,000원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잖아, 린. 부탁해. 네가 레몬 씨한테 부탁 좀 해줘. 아무리 그래도 전액 변상은 무리라니까. 좀 깎아줘. 거절하겠습니다. 전액 변상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스스로 만든 사태라고요. 그래요. 제대로 지불해주세요. 그게 싫으면 경찰을 부르는 것밖에. 그것만은 봐줘. 하지만 10,000,000원은. 자, 린씨. 이제 이 사람은 내버려두세요. 그것보다 시까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서 준비해요. 네? 하지만 이제 드레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로 레몬 씨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배우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나타나서 전세렌 샵에서 드레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레몬 씨가 발이 넓은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모든 드레스가 예뻐서 고르지 못한 나는 레몬 씨가 추천해준 대로 사치스럽게 여러 드레스를 갈아입었습니다. 덕분에 최고로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탁할게. 돈 좀 빌려줘. 안 돼. 어머니가 잘못한 거잖아. 그런 짓을 하면 사실은 경찰에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경찰을 부르지 않은 레몬 씨랑 린에게 감사하라고. 하지만 용서한 건 아니에요. 돈은 확실하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10,000,000원이라고. 10,000,000원. 빌려주지 않으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보라서요. 너무해. 이제 바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빌려줘.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지 못해 변상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현재 레몬 씨의 짐꾼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스가 없어 라고 레몬 씨를 자주 화나게 해서 곧 잘릴 일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변제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내 이름은 히로시, 고2 미술부원이에요. 올해 봄에 부모님 일 때문에 전학을 왔는데 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그 주범은 소타라는 같은 반이에요. 어이 히로시, 너네 엄마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며? 뭐?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 이혼 안 했는데? 순 거짓말. 다들 그러거든. 아니 진짜로 아닌데. 어?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부모님 이혼 안 했다고 하는 게 왜 시비야? 소타, 이 자식 손 봐줄까? 아니 됐어. 대신 내일까지 머리 빡빡 밀고 와라. 아니면 코뼈를 부러뜨려 주마. 뭐라고? 소타의 패거리 5명이 절 볼 때마다 괜히 트집을 잡아 괴롭힙니다. 한편 학교에서 즐거운 일도 있었죠. 히로시, 너 그림 잘 그린다. 에이, 아니야. 카나가 훨씬 더 잘 그리지. 그래? 고마워. 이쪽은 같은 미술부원인 카나. 왠지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지만 둘 다 소극적인 성격이라 친해지지 못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늘 서로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동아리 숙제를 급하게 하고 있었는데 소타가 불쑥 찾아와서는 그리던 그림을 빼앗아 버렸어요. 안 돼! 돌려줘!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기분 나쁜 걸 그려놨잖아. 나도 알거든. 넌 왜 이런 그림만 그리냐? 난 기분 나쁜 놈이니까. 방금 좀 웃겼다. 그거 고맙네. 그림 숙제 좀 돌려줘. 그래, 한번 힘으로 빼앗아 봐라. 난 그런 거 못해. 노잼이야. 이게 필요 없나 보지? 자,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소타는 내일 내야 하는 그림을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이만 가자. 아 참, 너 내일까지 3만원 가져와라. 알았냐? 안 가져오면 니네 집에 불 지른다. 히로시, 저 숙제는 했어? 괜찮으면 서로 바꿔보자. 그게 사실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괜찮아. 나는 히로시 그림 좋아하거든. 저는 카나한테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학급 문제를 동아리에 가져오기 싫어서 허술한 거짓말을 했죠. 사실 보여주기 싫거든. 그래? 미안. 그렇구나. 알았어. 미안해, 고집 부려서. 나는 바보야. 모처럼 카나가 먼저 말을 걸어줬는데 분명 날 미워하겠지. 저는 우울한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어요. 그때 일본의 미술품을 취급하는 골동품 가게를 발견해 저는 이끌리듯이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우와! 이 가게에는 전국시대 때의 물건이 가득 진열돼 있었죠. 강렬한 전장을 그려낸 우키요에와 투박한 갑옷에 시선을 빼앗겨 있자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거기 학생은 보는 눈이 높은 것 같네. 죄송해요. 괜찮아, 겁먹지 마. 전쟁의 역사에는 인간의 업이 담겨 있지.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게야. 학생,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걸 보여줄까? 네. 할머니는 검 한 자루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오니갈이라는 거란다. 에도 시대 어느 마을에 무서운 무사 하나가 있었단다. 그곳에 나타난 나그네가 그 무사를 베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대신에 마을의 대장장이 효라쿠 지신이 특별히 만들어준 검이지. 오니갈이 엄청난 힘이 깃든 것 같다. 그럼 검은 단순한 도구도 미술품도 아니란다.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주인에게 내면의 힘을 가져다 주지. 바로 그런 것이란다. 그날부터 전 사무라이 세계에 푹 빠졌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면의 힘을 기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됐고 저는 미술 연구도 할 겸 큰맘 먹고 일본풍 페이크 타투를 하기로 했답니다. 오른팔에는 갑옷 무사를, 왼팔에는 오니를 넣었죠. 알바비를 거의 다 써버렸지만 꼭 진짜 같고 박력이 넘쳐서 자기 몸을 볼 때마다 힘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왠지 자신감이 생겨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길을 걸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탄의 패거리와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야, 이게 누구야? 히로시 아니야? 머리 모양 바꾼 것 좀 봐. 안 어울린다. 시끄럽네. 내 마음이거든? 이렇게 더운 날에 웬 긴팔이냐? 사나이라면 티셔츠나 탱크톱이지. 그렇지? 당근이지. 긴팔 입으면 살이 안 타거든. 야, 근데 너 머리 언제 밀 거냐? 민다고 한 적 없거든? 야, 에리토, 너 바리깡 있지? 있어. 그럼 지금부터 저 자식 머리 밀어버리자. 하지 말라고. 옷 벗겨져. 당기지 마. 더운데 옷 좀 벗어라. 결국 두 사람은 억지로 제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자 그 문신은 뭐야? 아니, 이건 잠깐, 이게 진짜인 줄 아나 봐. 그거야. 내가 위험한 놈인 줄 알면 날 괴롭히지 않겠지? 사실 말하지는 못했는데 나 야쿠자 조직에 들어갔거든. 뭐 여기에 전학 온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눈에 안 띄려고 했건만 그게 두목님이 야쿠자는 얕보이면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완전 발연기. 하지만 왠지 먹힌 것 같았어요. 그랬냐? 그래,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대잖아. 그렇지. 히로시, 이런 거 다 장난인 거 알고 있지? 저기 화가 나지는 않았지? 바보다 이 녀석들. 지금은 괜찮은데 도가 지나치면 형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걸? 아차, 우리 볼링장 가는 길이었지? 야, 미안하다 히로시. 너랑 더 놀고 싶은데 선배가 얼른 오라고 화를 내서 말이야. 그럼
또 보자. 갔다. 내면의 힘 대단한데? 이거 완전 수호신이잖아. 둘 다 고마워. 그 후 새학기가 시작됐고 제 학교 생활은 180도 달라졌죠. 안녕 히로시. 안녕. 어? 안녕. 그 머리 은근 잘 어울린다. 너랑 완전 딱이다. 고마워. 저기 전부터 생각했는데 히로시 너 좀 멋지다. 그래, 너도 귀여워. 그래? 어머, 나도 참 무슨 말을.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지. 카나, 널 좋아해. 나랑 사귀자. 정말 기쁘다. 소타 패거리는 저를 슬슬 피하게 됐고 카나랑도 사귀게 됐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계속 통할 리는 없었죠. 어떡하지? 어떡해. 지워진 타투를 계속 체육복으로 가리는 것도 수상하고 다시 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가짜인 걸 들켰다간. 히로시! 뭐? 정말 실망이다. 헤어지자. 안 돼.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어떡하지? 어느샌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한 거짓말에 꽁꽁 묶인 꼴이 됐답니다. 있지. 역 건너편에 크레이프 가게가 있거든.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긴 좀 그랬거든. 지금 같이 먹으러 갈래? 아니 그게 돈이 좀... 겨우 500엔인데? 이번에는 그럼 내가 사줄게. 응. 히로시 녀석 수상하단 말이지. 소타! 뭐야 시끄럽게 새처럼 울어대긴. 이것 좀 봐. 에어브러쉬로 그린 진짜 같은 페이크 타투. 일주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 사진 히로시 팔이랑 완전 똑같지? 진짜네. 그러고 보니 이런 모양이었지. 이 자식 감히 우리를 속였겠다. 그 녀석이 야쿠자일 리가 없지. 듣고 보니 그야 그렇네. 그렇군. 우리를 겁주려고 그런 비열한 수작을 부린 거군. 그 자식 손 봐주자. 그래, 우리가 너무 봐줬지. 그간 참은 만큼 진득하게 당금질이나 해줘야겠다. 맛있어? 맛있어. 저기 히로시,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런 거 없는데? 그래? 그럼 됐어. 실은 어쩌다 들었어. 히로시가 사실 야쿠자란 얘기를. 그때 얼렁뚱땅 허풍을 부렸던 게 돌고 돌아 커다란 소문이 됐던 겁니다. 어떡하지? 누구한테 들었어? 뭐가 사실이야. 맨날 긴팔만 입고 팔을 가리는 건 문신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야? 정반대야. 문신이 없어서 숨기려는 거라고. 대답해줘. 알았어. 사실대로 털어놓을게. 실은 히로시, 이 자식 우리를 속였겠다. 소탄의 물이. 야, 너 야쿠자라며. 얼른 형님들 불러봐라. 완전 쫄았네. 이거 걸작이군. 가짜 문신해놓고 건방 떨기는. 팔에 문신은 있냐?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 히로시, 가자. 어이쿠, 안 되지. 우리 둘이서 얘기 중이었어. 방해하지 마. 그렇게는 안 되지. 저 녀석한테 갚아줄 게 있거든. 히로시, 내가 진짜 문신해줄까? 어때? 못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새겨줄까? 커플 문신으로 말이야. 정말로 미안해. 그냥 동아리를 하다가 잠깐 시험해본 것뿐이야. 에디터, 영상 좀 찍어봐. 전업이 무릎 꿇고 머리 박는 영상 쫙 뿌려버리자. 그거 좋은데? 야쿠자는 무슨 사람 쫄리게. 야, 야쿠자보다 더 무서운 걸 보여줄까? 이제 그만해. 사람 부른다. 얻어 터지기 싫으면 넌 찌그러져 있어. 나는 어떻게 해도 좋아. 하지만 카나마는 무사히 보내줘. 일어나. 이제 다시는 우리한테 개기지 못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한 뒤 소타는 주먹을 휘둘렀어요. 다 망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소타의 주먹을 막았어요. 남자의 무릎은 세상에서 가장 무겁지. 영상 지워라. 뭐야 아저씨. 어릴 적에 어떤 놈 무릎을 꿇렸다가 30년 후에 손톱을 전부 뽑힌 일이 있었지. 그런 원한은 네가 어른이 돼도 따라붙을 거다. 히로시랑 아는 사이냐? 지나가던 길이었다. 우리랑 붙어보겠다 이거야? 우리는 5명이라고. 소타, 이거 혹시 핸드폰? 네. 저기요. 우리는 그냥 고등학생이고 친구끼리 싸움 좀 한 거거든요. 싸울 정도로 사이도 좋고요.
얼굴 기억했다. 죄송합니다. 같이 가. 핸드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놈을 도와준 게 아니다. 집에 가서 포켓몬이나 해라. 아, 네. 근데 갑자기 웬 포켓몬? 애송이, 이건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겉에서 나오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어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실망했지. 그렇게 허세나 부려놓고 툭하면 울면서 사과밖에 못하는 놈이라서 역시 난 겁쟁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히로시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지켜주려고 했잖아. 그런 게 진정한 강함일 거야. 진정한 강함? 죽는 줄 알았네. 이 야쿠자한테 찍히고 말았어. 완전 사람 잘못 건드렸다. 어지간히 무서웠는지 그날부터 서탄의 무리가 남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한편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강해지는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됐고 대인관계도 문제없이 원만해졌답니다. 제가 바랐던 내면의 힘은 분명 이런 것이겠죠? 내 이름은 히로시,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실은 지금 자율주행 제어 장치를 개발 중인데 테스트와 수정을 반복하면 실용화도 멀지 않은 단계에 들어와 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도 꿈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 아내 유리카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죠. 저기 유리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딱히 없는데? 그래? 이를테면 건물이나 세계여행처럼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 없어? 글쎄, 딱히. 난 지금도 충분히 만족해. 그래? 나도 자기 덕에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알콩달콩 잘 살자. 웃겨 진짜. 그런 놈은 99.9% 입만 산 놈이야. 이 녀석은 유리카의 불륜 상대 쿠마다 고로 떳떳하게 운전하고 있지만 이건 제 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잠들고 청소에 빨래 설거지도 전부 다 내가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평범한 거 아닌가? 진짜 못된 놈이구만. 가사 일은 분담해서 해야지. 그렇지. 거기다 월급도 쥐꼬리만한 짠돌이에 나도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그런다니까. 그런 적 없어요. 못된 놈이군. 아내를 고생시키다니. 그놈은 남자도 아니야. 그렇지. 그에 비해 자기는 남자답고 멋지고 섹시하고 터프하고 로맨틱하고 완전 최고야. 아참, 나 엄청 예쁜 목걸이 발견했어. 그래? 또 사줄 거지? 그럼 더 예뻐진 나랑 만날 수 있을걸? 당연하지. 나만 믿어. 신난다. 너무 좋아. 아, 자기랑 결혼할 걸 그랬어. 그래 서두르지 마. 시간은 잔뜩 있잖아. 있지. 아내랑 제대로 헤어질 거지? 그거야 당연하지. 얼른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 데이트 중에는 알콩달콩하지만 실은 이 고로라는 사람은 유리카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아미코,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또 5만 원만 빌려주라. 뭐? 이번에는 또 왜? 생활비로 쓰게. 이번 달 팍팍하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놓고 어차피 또 술집 여자한테 돈이나 바치겠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늘의 맹세코, 내가 사랑하는 건 아미코 단 하나뿐이야. 어머 그래? 그러면 내 알바비 좀 야금야금 뜯어먹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미안하다니까. 남자도 아니군요. 구마다씨, 일 내팽개치고 뭐해? 저기 그게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니야. 나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한소리 하기 싫은데 계속 이따위면 언제 해고당해도 모른다. 네, 죄송합니다. 그딴 건 네가 말 안 해도 알거든? 젠장. 새파란 놈한테 설교나 듣고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근데 이제 와서 이직하기도 힘들 텐데. 사실 고로는 무능한 잉여였던 겁니다. 집에서는 아내한테 기대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어린 상사한테 매번 혼나기만 합니다. 그래도 유리카 앞에서는 열심히 유능한 남자인 척을 했던 거죠. 일은 못하지, 불륜에다 낭비도 심하지, 완전 삼위일체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고로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죠. 내 이름은 타나카 카나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타나카 카나타. 산업 스파이랍니다. 고로시. 그쪽 라이벌 기업이 자율주행 제어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죠. 뭐요? 혹시 설계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당신도 출세할 기회를 잡을 겁니다.
오, 이걸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이런 비참한 인생도 안녕이다. 아미코와 원만히 헤어지고 유리카와 결혼하는 거야. 설계사는 누구야? 이름 대! 오이라 히로시라는 사람이에요. 천재 엔지니어랍니다. 오이라 히로시? 그 녀석은 유리카의 남편이잖아. 잘 됐군, 잘 됐어. 하늘은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루는 스파이의 끈앞풀이 되어 대담하게 제가 만든 설계도를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 일이야. 유리카, 너는 내 애인이잖아. 이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야. 그럼 스파이 짓을 하란 말이야? 그래, 너라면 몰래 히로시한테 접근해서 설계도를 빼돌릴 수 있을 거야. 만약 일이 잘 풀린다면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정말? 없어. 제어장치 설계도가 없잖아. 일찍도 눈치챈다. 어? 유리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나를 업신여긴 벌이야. 설계도는 내가 가져가지. 어느새... 후회해도 늦었어. 다 쓴 휴지를 새 걸로 바꿔놓지도 않고 주걱을 쓰고 나서 밥솥에 넣어놨잖아. 내가 계속 말했었지. 거기다 우유를 안 사다 줬던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건 내가 미안해. 제발 설계도 좀 돌려줘. 사과해봤자 늦었어. 난 이때를 위해 계속 당신의 횡포를 견뎌왔다고. 이제 알겠나? 유리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어? 그 남자는... 내 운명의 사람이야. 당신보다 10배, 20배 멋진 사람이지. 이제 자기 입장을 좀 알겠어? 당신을 향한 마음은 이미 다 식었다고. 뭐라고? 유리카! 자, 내버려두고 그냥 가자. 그래, 개인 제트기로 말이야. 완전 신난다. 드디어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유리카만 믿을게. 꼭 해낼 수 있을 거야. 응,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완전 생선 대가리군요. 며칠 뒤. 히로시, 유리카, 어떻게 들어왔어? 접수처에서 당신 아내라고 하니까 바로 들여보내줬어. 간식 좀 가져왔지. 고마워. 어? 근데 무슨 일이야? 무슨 바람이 불었다? 아니야, 늘 고생하는 자기를 위해서 가끔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해서. 정말? 고마워. 근데 볼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이지. 그렇게 뒤에서 빤히 쳐다보는데 이건 기밀이라서 아무리 유리카라도 못 보여줘. 에이, 괜찮아. 어차피 봐도 몰라. 그렇긴 한데 근데 집에 안 가?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뭐야, 쌀쌀맞게. 모처럼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그야 고맙지만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알았어. 그렇게 제가 화장실에 가자 유리카는 몰래 데이터를 복사했어요. 잘했어. 이제 파일에 있는 설계도를 찾아서 빼려면 일확천금은 따놓은 당상이야. 대단해. 역시 고로야. 유리카도 한 건 제대로 했어. 이제 그간의 고생을 보답받는 거야.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정말 꿈만 같아. 나랑 유리카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고. 참,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괜찮아. 이 길은 자주 다녀봤거든. 어? 뭔가 반짝이지 않았어? 큰일이다. 단속 카메라잖아. 왜 하필 이런 때?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어? 호텔 가는 거 아니었어? 그게 말이야. 잠깐 볼 일이 생각나서. 설계도 분석해야 되거든. 뭐야? 미안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한테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 이게 뭐야? 과속이라고? 이게 왜 헛소리야? 저 이때 회사에 있어서 운전 안 했는데요? 발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여기 또 칸이 찍혔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탄 아내랑 꼭 붙어서. 어? 이거 저 아닌데요? 불륜남인데요? 아이고, 불륜이군요. 보아하니 그런 것 같네요. 제 앞에서는 이런 얼굴 안 하거든요. 당신, 내가 빌려준 돈 대체 언제 갚을 거야? 좀 기다려봐. 지금 좀 바쁘거든. 찾았다. 이걸 회사에 넘기면 내 평판은 쭉쭉 올라갈 거야. 아까부터 뭘 자꾸 충을대는 거야? 돈 어쨌냐고. 내 돈. 아미코, 이제 너랑 내 사이도 끝이다. 뭐라고? 내가 행복의 마스터키를 손에 넣었거든. 이젠 네 말에 휘둘리지 않아. 매일같이 날 바보 취급했던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지금 농담할 때야?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난 진지해. 너랑 헤어지고
젊고 예쁜 아가씨랑 저택에서 살 거다. 그리고 너는 내 빈자리를 깨닫고 엉엉 울면서 나이 들어가겠지. 아이고 비참해라. 하여튼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쿠마다 고로 씨를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몰라. 뭘 착각했겠지. 따따란 따라라 따따란. 유리카, 저 자식 맞지? 저 사람이 설계도를 훔쳐오라고 저를 막 협박했어요. 유리카, 너 저 여자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갑자기 회사에 와서는 안절부절 못하길래 혹시 몰라서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했더니 웬 이상한 흔적이 있더라고. 유리카를 신고할지 고민했지만 설마 경찰이 날 불러낼 줄이야. 난 몰라. 그 여자가 혼자서 한 짓이잖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듣지 마. 아니에요. 길에서 말을 걸더니 억지로 끌고 가서는. 그래? 내 차로? 맞아. 당신 차를 빌려달라고 협박했어. 웃기는 소리.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분명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괜찮아. 이 길은 자주 다녀봤거든. 뭐 이딴 대화나 했겠지. 초능력자야? 넌 입 다물어. 민사 형사 동시에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라. 컴퓨터와 핸드폰은 증거로 압수합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돼! 아미코! 너는 날 믿어줄 거지? 뭐라고 변명 좀 해줘.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나랑 이혼한다며? 내 속이 아주 다 시원하다. 아주 그냥 콩밥 먹다가 콱 뒤져버려라. 아미코! 히로시, 이제 난 어떻게 돼? 수갑 차고 유치장에 갇힌 뒤 검찰한테 기소당해 교도소에 가서 매일같이 노동만 하게 될 거다. 싫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용서해줘. 그 책임 재판에서나 져라. 깜빵에서 위자료도 벌어오고. 싫어. 이렇게 유리카와 고로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망상. 이게 아니라 장대한 야망은 산산조각 났죠. 요담이지만 사실 둘이 훔친 설계도는 PT용 자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기업 비밀은 그리 쉽게 알아낼 수 없었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고. 이럴 줄 알았음 그냥 히로시랑 살 걸 그랬어. 사람이 돼서 출소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볼 일도 없겠지만 한편 저는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적어도 앞으로 5년은 거액의 보너스를 받게 됐죠. 유리카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은 고생한 저를 위해서 주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히로시, IT 대기업 사이다사의 사장입니다. 사장님, 오늘 스케줄입니다. 9시부터 월간 회의, 11시부터 신규 클라이언트 미팅, 그 후 오후이라 호텔에서 사쿠마 사장님과 회식입니다. 오늘도 바쁘구나. 내일도 바쁩니다. 뭐? 오전은 임원회의, 오후부터는 사마타니 사장님이 방문하셔요. 내일도 바쁘구나. 내일? 안 돼. 전부 취소해줘. 갑자기요? 왜 그러세요? 가족 행사가 있어. 아빠, 엄마. 하루. 놀이동산에 와서 많이 들떴나봐. 엄청 좋아하네? 근데 괜찮아? 오늘 회사는? 응? 여보. 우리 딸 귀엽다. 아주 그냥 천사가 따로 없네. 여기 봐봐. 예뻐라. 당신이 더 들떴네. 하루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회사가 자꾸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어여쁜 하루와 기쁘게 웃음 짓는 아미를 보고 일에 몰두해서 회사가 크게 성장했죠. 아기였던 딸은 벌써 7살이 됐어요. 아이의 성장은 참 눈부시답니다. 한편 아이가 삐뚤게 자라기도 하죠.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빠 올해 청년이라서 이제 일도 못해. 시끄러 할망구. 나도 알바하잖아. 이 남자는 춘의 미수 백수예요. 집에 돈도 안 보태고 저금도 안 하잖아. 시끄럽네. 상관없잖아. 상관이 없긴 왜 없어?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취직 준비도 금방 관뒀잖아. 이제 취중 같은 거 지긋지긋해. 정말로. 지원자를 뽑을 메리트가 있나요? 메리트는 샴푸죠. 근데 전 그거 안 써요. 아니, 샴푸 얘기가 아니라요. 트리트먼트요? 안 쓰는데요? 제가 원래 머릿결은 좋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는데 떨어졌다고. 자신 있었는데 그때부터야 면접이 무서워서 전부 다 떨어졌다고. 그건 네가 문제지. 시끄러. 난 사이다사에 들어가서 출세가도를 달리려고 했는데 그 사장놈 때문에. 그게 왜 사장님 탓이니? 거기 사장님은 인품도 좋고 딸바보로도 유명하다고. 참나, 그런 놈도 가족이 있다니.
딱 하나 있는 딸을 엄청 예뻐한다나 봐. 딸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근처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잖니. 저택? 설마 2번가에 있는? 너 몰랐니? 그래, 거기가 그 사장님 댁 댁이잖아. 여기가 그놈 집인가? 젠장, 다시 보니까 엄청 크잖아. 일반 집보다 5배는 더 크겠네. 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 저렇게 비싸 보이는 차도 타고 다니고. 난 백수라서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놈은 집이랑 돈도 있고 딸까지 있다고? 아, 열받네. 잠깐, 내가 백수인 건 다 그놈 때문이잖아. 빌어먹을. 두고 봐라. 3일 뒤. 최고의 복수를 해주마. 사랑하는 가족과 돈을 빼앗는 일석이조의 작전. 그건 요게지롱. 딸이 다니는 학교가 여기구나. 누가 그놈 딸이지? 어? 저 차는 딱 봐도 수상한 놈인데 눈치를 못 채고 말았어요. 녀석은 학교에 도착한 차를 보고 신이 났죠. 검은색 고급차 차고에 있던 거다. 빙고, 제가 딸이군. 얼굴도 확인했다. 2주 뒤 드디어 이날이 왔다. 완벽히 조사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웠지. 남은 건 딸을 납치하는 것뿐. 셋, 둘, 하나, 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제야? 어떡하지? 그냥 봤지 뭐. 네, 오이라씨. 당신 딸은 내가 잘 데리고 있다. 뭐라고? 하루 말이야? 어허, 난동 피우지 마. 그러다가 딸 다친다. 알았어. 딸은 무사하지? 지금은 그렇지. 제발 딸이랑 전화 좀 바꿔줘. 당연히 안 되지. 이봐, 잘 들어. 돈을 준비해라. 몸값은 5억이다. 그러면 딸은 풀어주지. 5억? 그래서 싫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귀여운 딸의 목숨은... 알았어. 돈 준비할게. 그러니까 딸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마. 알았다. 신고는 금물이야. 돈은 3시간 내로 준비해라. 또 전화하지. 납치당했다고? 분명 집에 올 시간인데 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역시 하루는... 세상에, 우리 딸이 왜... 울지 마. 괜찮을 거야. 어떡하면 좋아. 하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하루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루는 보물이에요. 그런 하루가 납치당해서 범인과 함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빨리 하루를 구하려고 했지만 경찰 신고도 못하고 5억이나 되는 돈을 준비하긴 힘들었죠. 뭐든 다 가져가세요. 뭐든 다요? 돈이 될 만한 건 다! 네! 우리는 차를 비롯한 재산을 전부 팔아서 5억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3시간 후 범인이 접선 장소를 지시했는데 무거워. 엄청 무겁잖아. 하루가 위험해. 얼른 서두르자. 자네들 뭐 하는 건가?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걸 꼭 옮겨야 해요. 힘내자. 파이팅. 아자. 잠깐 기다려. 여기 타게라. 네? 보통 일이 아니구만. 얼굴에 글이 써있어. 나는 아수라다. 타라. 데려다 주지. 근데 짐도 있으니까 한 사람만 타.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다니까. 근데 두목님이었을 줄이야. 사실 아수라 씨는 이 근방에서 유명한 아수라 조직의 두목입니다. 얘기를 나눠봤더니 믿을만하다고 느껴서 저는 사정을 얘기했죠. 뭐라고? 딸을 납치하고 5억을 요구했다고? 그거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군. 신고하면 딸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부탁드려요. 우리 딸 무사해야 할 텐데 너무 걱정돼요. 정신 차려. 자네가 그럼 어떡하나. 딸을 꼭 구해야지.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잖아. 혹시 아수라 씨도 딸이 있나요? 그래, 있지. 내 딸이지만 굉장히 예쁘다네. 그래서 배경화면도 해놨지. 우울한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응, 여기. 제 딸 또래 같네요. 귀여워요. 그렇지. 그야 이 몸의 딸이니까. 자, 곧 도착한다. 기합 넣으라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이건 내 전화번호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일이 생기면 부르도록. 바로 달려가지. 딸을 구하고 와라.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군. 네가 범인이냐? 기다렸다고. 돈은 잘 가져왔겠지? 당연하지. 그럼 당장 딸을 돌려줘. 자, 그 전에 네 딸이 공포에 떠는 얼굴을 잘 봐라. 쟨 누구야? 어때? 귀여운 딸을 납치당한 기분이? 이게 무슨 일이지? 저건 하루가 아닌데. 설마 범인이 착각한 건가?
바보 아니야? 응? 잠깐! 그럼 하루는 무사한 건가? 아, 다행이다. 하루가 납치당한 게 아니었구나. 너무 걱정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제정신이 아니었지? 어여쁜 딸이 납치당했으니까 꿀 좋다. 어? 근데 저 애 어디서 봤는데? 헉! 설마 그렇다면 뭘 실실 웃어. 얼른 돈이나 내놔. 안 그러면 딸 얼굴에 상처난다. 아, 근데 저 애는 내 딸이 아니거든. 손대지 않는 편이 좋을걸? 뭐? 무슨 헛소리야. 네 딸이잖아. 잘 봐. 완전 아니야. 쟤가 어떻게 내 딸이야? 하나도 안 닮았잖아. 뭐? 너랑 똑같이 흑발이잖아. 그게 웬 헛소리냐? 애들은 대부분 흑발이거든? 그럼 초등학생이 금발이겠냐? 시끄러. 서로 안 닮은 부녀도 많다고. 이 자식 날 혼란시키려는 거지? 그럼 네 딸 목숨은 괜찮냐? 오이라 연락이 없길래 걱정돼서 와봤다. 범인은 저 사람이요. 넌 또 뭐야? 저 녀석이냐? 어? 그 애는 나미코? 역시나 저기 그 애는 여기 아수라 씨 따님이거든.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인 것 같으면 잘 봐보라고. 완전 붕어빵이거든. 아, 그리고 아수라 씨는 두목님이야. 나미코! 진짜로 닮았잖아. 근데 두목이라고? 뭐야 어떡해. 나 잘못 건드린 건가?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딸 아니랬잖아. 아이고, 사람 잘못 건드렸네. 야, 이 자식아, 당장 내 딸 돌려줘. 네. 감히 내 딸을 납치하다니. 어디 조직놈이냐? 조직 같은 거 없어요. 목숨 하나 살려주세요. 일반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솔직하게 불어. 살려주세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죠. 경찰차다. 살았다. 경찰한테 잡히는 게 훨씬 낫지. 검은색 차잖아. 그건 우리 조직원이다. 야, 너무 걱정 말라고. 경찰보다 조금 더 무서운 사람들이 조금 멀리 데려가는 것뿐이다. 말도 안 돼. 제발 경찰 좀 불러줘. 그 후 범인은 어디론가 끌려가서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묻기도 무섭네요. 아, 범인 얼굴 까먹었다. 뭐 어때? 그런 것보다 우리 하루는 학교에서 놀다 온 건데 왜 그래? 하고 태어난 얼굴로 집에 왔답니다. 금쪽 같은 딸 얼굴을 본 우리는 엉엉 울면서 둘이서 하루를 꼭 껴안았어요. 역시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